여기도 거기도 아닌 적이. 여기서 보면 그곳은 거기다. 거기서 보는 그곳은 여기다. 그러므로 여기와 거기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. 요즘 나는 여기와 거기를 오가며 며칠씩 보내고 있다. 여기와 거기 중 한 곳은 물이 있다. 그 물은 마당과 주방이 딸린 방에 있다. 조리를 할 수 있는 방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곳에 물은 한 대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. 어떤 때 산행을 하고 그곳에 도착해서 온몸에 비오듯 하는 땀을 씻기 전에 나는 늘 남을 의식한다. 해가 진 후라 할지라도 문화재는 탐방객이 올 수 있다.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일반 가정집의 대문에 해당하는 관물로 지붕이 심하게 허물어지고 환성문이 굳게 닫혀도 우연히 지나가는 길손이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한다.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잦지는 않다. 그렇다고 평균을 낼 수도 없다. 어떤 날은 하루에 여러 명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달은 한 명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. 이것이 내가 밖에 있는 수돗물을 알몸에 마음껏 끼얹지 못하는 까닭이다. 가령 탐방객이 서원의 환성문이 아닌 흙담을 끼고 행랑채 옆으로 들어선다고 가정하자. 내가 있는 공간이 노출되므로 보게 될 것이다. 가정하여 그런 사람이 불쑥 서원에 나타났고 하필이면 그때 내가 발가벗고 마당에서 물을 끼얹는 것이 노출된다면 그야말로 꼴불견이라 삽시간에 소문이 날 것이다. 그러하기에 나는 여기도 되고 거기도 되는 그곳에서 찬물을 몸에 끼얹는 것이 늘 신경이 쓰인다. 하나,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. 대신 내가 그렇게 할 때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다. 그곳에서 내가 사용하는 물은 늘 차다. 밖에서 쓰기 때문이다. 주방에서는 더운 물을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주방의 수도 꼭지에 호수를 마당에 연결하면 따끈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. 그보단 물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했기 때문이다. 여기와 거기 중 한 곳은 현재는 물이 없다.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다.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므로 머지않아 그곳에서도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닥칠 것이다. 그곳은 주방과 실내 화장실, 마당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. 다른 그곳보다 한 공간에서 더 물을 쓸 수 있다.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한여름이 아니다. 그런데도 올여름은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것 같다. 잠시 햇볕에 쬐는 곳에서 마당을 손질하면 금세 온몸이 축축해진다. 더위를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한 이 현상은 더욱 물에 대한 소중함과 필요함을 절실히 생각하게 한다. 이렇듯 여기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용도가 아직은 나에게 약간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.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닌 이곳은 어떤가? 오늘 오후 5시쯤에 여기에 도착했다. 여기서 보는 하늘은 거기와 거기에 비해 좁다.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이기 때문이다. 여기를 제대로 묘사하려면 아직은 물이다. 여기는 강원도 바람골에서 지낸 허름한 농가보다 더 좁다. 마루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같은 크기의 방이 있는데 눈짐작으로 계산한 바로는 가로 2m, 세로 3m다. 마루도 크기가 비슷하다. 그러므로 세 공간은 개별적으로 모두 한 평이 되지 않는다. 여기에는 넓은 마당도 없다. 방과 마루 크기의 마당에는 이상한 테이블이 있다. 몸통은 지름이 30cm쯤 되는 소나무로 옹이가 박혔다. 그것에 둥근 것을 덮였는데 본디 목적은 전선을 감아 굴리는 것이다. 그것의 한쪽을 때 상판으로 사용했는데 비와 눈을 맞아 표면이 거칠다. 이상한 이 테이블을 활용하려면 의자도 있어야 한다.
테이블 몸통 크기와 비슷한 소나무를 잘라 그 위에 장판으로 마감했다. 나는 지금 그 의자에 앉아 저녁밥을 먹는다. 안동과 영주에서 만든 막걸리 밥이다. 낯선 땅에서 첫 밤을 맞이한다. 마루와 마주 보는 개울을 사이에 둔 앞산에 반달이 떴다. 눈높이와 비슷하여 달이 누렇다. 개울에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아 물소리가 사납지 않아 좋다. 이곳 앞에 있는 개울은 폭이 가장 넓은 곳이 약 15m이고 그 지점의 바닥은 넓은 암벽으로 두루뭉술하다. 여기에 안방과 사랑방의 구별은 쉽게 알 수 있다. 두 방 모두 마루를 통하여 날고 들 수 있다. 그런데 한 방에는 가로 대충 70, 세로 90cm 문이 하나 달렸다. 아주 오래전에는 이 작은 문으로 정지에 드나들며 안악들이 살림했을 것이다. 여인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이 방은 그러므로 안주인이 쓰는 방이다. 과부가 아닌 양안주인은 함께 자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. 이리 생각하면 이 방이 안방이라 해도 무방하지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. 먼 옛날 신분 사회에서는 안팎 주인이 따로 쓴 것을 생각하면 정지로 통하는 이 방이 안방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. 현재 여기는 마루도 바람을 막으려고 문을 달았다. 없던 문을 단 것이다. 정지도 예전과는 다르다. 예전 같으면 아궁이에 무쇠가 한둘 걸렸을 것이지만 지금은 싱크대가 놓였고 바닥도 서구식으로 타일을 붙였다. 표마에 개량한 정지에는 더운 물을 사용할 수 있다. 미지근한 물을 받아 여기와 거기 중 한 곳에서 흘린 땀을 씻어냈다. 여기와 거기 중 하나처럼 이곳에서는 사람 구경하기 어렵다. 두 곳 중 외딴한 곳에는 멀리 붉은 가로등이 보인다. 그러나 이곳에서는 가로 등불마저도 없다. 그렇지만 이곳은 숲 속도는 산속 외딴 집은 아니다. 달이 점점 하늘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시각, 개울물 소리가 낮보다 커졌다. 이따금 여기와 거기처럼 뻐꾸기 소리가 들린다. 조용하다. 너무나 조용하다.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어려운 이곳에서 첫 밤을 맞는데 마치 이미 이 환경에 익숙한 것 같은 착각이다. 오래전에는 잠자리가 바뀌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했다. 이제는 어디에서건 신경을 쓰지 않고 눈꺼풀이 내려앉으면 잠을 잔다. 단, 깊은 숙면을 하지 못하고 꿈을 꾸는 것은 여기와 거기 또 저곳이라 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다. 아무튼 지금까지는 여기와 거기보다 있는 이곳이 찬물과 더운 물을 쓸 수 있으므로 편하다. 그러나 이것도 아쉬운 점은 있다. 핵 일찍 짓고 텃밭이 없다. 뭔가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불가능하다.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완벽한 땅은 없다는 것을 안다. 이런 여기와 거기, 또 저기는 그나마 내 마음을 사로잡은 땅이다. 부침. 오늘 2020년 6월 5일 일기장에서 뭔가 검색하다가 제목이 궁금하여 찾아본 지난날의 흔적으로 경북 의성 비해당과 봉화 3개서원 그리고 석천 정사를 오가며 쓴 그 당시의 일기였습니다. 2011년 6월 9일 봉화 3개서원에서 글,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, 무학.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